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4일 15일 FIVE 여자배구 네이션스리그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가리아 대 네덜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가리아는 지난 대회에서 13위를 차지하며 강등당하지 않았다. 아웃사이드 히터인 요다노바와 파스코바 등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고 니콜로바와 세이코바 등의 중앙 높이도 인상적이었다. 단 공수 밸런스가 좋은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과 달리 확실한 공격수를 찾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팀에서는 이번 대회에 두도바에게 기대를 거고 있지만 3명의 아웃사이드 히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네덜란드는 남자팀과 여자팀 모두 늘 최고의 신장을 자랑한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높이로 다른 팀들을 잡으며 파리 올림픽 티켓을 따내려 할 것이다. 기존의 달데롭과 야스퍼 등이 버티는 공격진에는 팀의 주포 역할을 할 수 있는 베테랑 엔부이스가 가세했고 폴락과 담브링크가 큰 키를 이용한 공격을 전담할 것이다. 로이스와 티머만 등 팀 전력의 절반으로 평가받고 있는 장신 미들블로커들도 활약 중이다. 불가리아는 요다노바와 파스코바 등이 전위와 후위를 오가며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티머만과 로이스가 높이를 활용해 상대 공격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고 유럽 최고의 세터 중 하나인 본가에치의 안정적인 볼 배급이 있을 네덜란드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사실이다. 네덜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대 폴란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개최국 세계 랭킹 1위부터 싸위팀 도미니카 등이 이미 티켓을 따낸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른데 합류가 유력했던 슈퍼스타 아포짓, 에고누가 이번 대회 출전 명단에 빠졌다는 점은 팀에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일 것이다. 아포짓으로는 안트로포바만이 포함됐기에 오모루이, 보세티 등이 팀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도 다네시와 보니파치오가 나서는 중앙의 높이는 좋은 편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폴란드는 라바리니 감독과 함께 강국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한국을 세계 4위까지 올린 감독인데 폴란드도 확실히 성장시켜냈다. 2m 장신 아포지신 스타시악을 비롯해 루카식과 피아체스카 등 높이가 좋은 공격수들이 즐비하고 베르네스카는 폴란드를 이끄는 확실한 세터로 자리 잡고 있다. 스타시악을 비롯해 코넬룩과 루카식 등 폴란드는 현재 팀을 이끄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 명단에 포함되며 이번 대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에고누가 빠진 이탈리아가 전력 누수가 있는 것과 달리 정상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위기를 넘길 스타시악과 함께 폴란드가 첫 경기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폴란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국 대 대한민국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아직 올림픽 티켓을 따내지 못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대한 많은 승리를 따내야 파리로 갈 수 있기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팅이 이번 첫 주차에 합류하진 못했지만 위안신혜를 비롯해 리잉잉과 장창링 등 핵심 자원들이 모두 돌아왔다. 또 아시아 최고의 세터인 딩샤오가 건재하기에 이번 대회 호성적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네이션스 리그 핵심팀에 속해 있기에 챌린저 리그로 추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시즌 동안 네이션스 리그에서 최하위에 그치며 점차 세계 배구계의 주류에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다. 모랄레스 감독을 선임하며 의욕적으로 나서는 이번 대회긴 하지만 전력은 떨어진다는 평이다. 강소희와 박정아, 정지훈 등이 공격을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확실하게 성공률 40% 이상을 기대할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한민국은 이주아와 정호영, 최정민 등 능력 있는 젊은 미들블로커가 있지만 위안신혜가 버티는 중국 상대로 높이의 열세가 큰 상황이다. 또 김다인 외에 안정적인 볼배급이 가능한 세터가 없기에 전위 공격수들이 원블로킹 상황을 맞이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브라질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은 최근 높이가 좋은 미국과 중국 외에도 유럽 팀들을 상대로 크게 우위를 점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때문에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고 선수 명단에도 신경을 쓴 모습이다. 세계 최고의 아웃사이드 히터인
주장 가비를 비롯해 아나 크리스티나와 베르그만 등이 측면 공격을 책임질 것이고 나시멘토는 유일한 아포지스로서 큰 공격을 전담할 것이다. 주전 세터로는 베테랑 로베르타가 나설 것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어서 캐나다는 첫 경기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 높이가 좋은 전위 공격수들을 앞세워 지난 대회에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브라질을 원정에서 만나는 건 부담일 것이다. 알렉사 그레이와 반 리크의 쌍포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경기하기 위해서는 화이트와 마글리오 등 중앙의 득점이 나와줘야 한다. 캐나다는 반 리크와 그레이가 퀵오픈과 중앙 파이프 등을 적극적으로 노려올 것이다. 그러나 퓨어 아포짓이 없고 서브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가 부족하다. 가브리엘라와 로사마리아, 크리스티나 등이 공수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브라질이 경기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